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수입니다. 올해로 68세가 되었고, 내과 전문의로 35년간 일해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해산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해산물은 우리 몸에 좋은 음식입니다. 단백질도 풍부하고 오메가3 지방산도 많이 들어있죠. 그런데 60세가 넘어서부터는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아집니다. 젊을 때는 괜찮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여름철 응급실로 실려오는 60대 이상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해산물을 잘못 드신 분들입니다. 평소 건강하게 지내던 분들이 갑자기 쓰러져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제가 실제로 만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름은 물론 바꿔서 말씀드리겠지만 모두 실제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께는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분은 광주에 사시는 김영희 할머니입니다. 74세이신데 평소 굴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바다의 우유라고 부르잖아요. 영양도 좋고 맛도 좋으니까 자주 드셨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하더래요. 처음에는 체한 줄 알고 소화제를 드셨는데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설사도 나고 구토도 계속하고 열도 나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급히 병원으로 모시고 왔는데 검사를 해보니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신 거였어요. 굴 때문이었죠.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평생 굴을 먹어왔는데 이런 일이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노로바이러스는 정말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특히 60세가 넘으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더 위험해요. 굴은 바닷물을 걸러서 먹고 사는 조개인데 그 과정에서 바이러스나 세균을 몸속에 모으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냉동굴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노로바이러스는 냉동해도 죽지 않거든요.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다행히 빨리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고 회복하셨어요. 하지만 일주일 넘게 고생하셨고 한동안은 음식을 제대로 드시지 못하셨죠. 지금은 굴을 완전히 끊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서울 강북구에 사시는 이철호 할아버지 얘기입니다. 69세이신데 참치를 정말 좋아하세요. 매주 시장에 가서 참치를 사다가 회로 드시고 참치 통조림도 자주 드셨어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리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이 때문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해보니 혈액 속 수은 농도가 매우 높게 나왔어요. 수은 중독이었던 거죠. 참치 때문이었습니다. 참치는 큰 생선이에요. 먹이 사슬의 맨 위에 있죠. 작은 물고기들을 잡아먹으면서 살다 보니 그 물고기들이 가지고 있던 수은이 참치 몸속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참치에는 수은이 많이 들어있어요. 젊을 때는 신장이 건강해서 수은을 어느 정도 배출할 수 있어요.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수은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요. 그래서 조금씩 몸속에 쌓이게 되는 거죠. 이철호 할아버지는 수개월간 치료를 받으셨어요. 수은을 배출하는 약도 드시고 참치도 완전히 끊으셨죠.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지만 아직도 가끔 손이 떨리신다고 하세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분은 전라남도 순천에 사시는 박정순 할머니입니다. 72세이신데 피조개를 참 좋아하셨어요. 순천만이 가까우니까 싱싱한 피조개를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몸이 노랗게 변하기 시작하더래요. 처음에는 얼굴만 그랬는데 점점 온몸이 노래지고 소변 색깔도 진해졌어요. 몸도 너무 피곤하고 식욕도 없고요.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해보니 어형 간염이었어요. 피조개 때문이었습니다. 피조개는 갯벌에서 사는 조개인데 오염된 바닷물이나 하수가 섞인 물에서도 잘 살아요. 그 과정에서 간염 바이러스를 몸속에 모으게 되죠. 어형 간염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리 심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다릅니다. 간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바이러스와 싸우기 어려워요. 심한 경우에는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박정순 할머니는 한 달 넘게 입원하셨어요. 간염 때문에 음식을 거의 드시지 못하시고 링거만 맞으며 지내셨죠. 다행히 회복하셨지만 아직도 피조개만 보면 무서워하신다고 해요. 네 번째 이야기는 전라남도 목포에 사시는 김승훈 할아버지입니다. 70세이신데
홍어를 정말 좋아하세요. 목포 사람들은 홍어를 즐겨 드시잖아요. 할아버지도 어릴 때부터 드셔왔고요. 그런데 최근에 드신 홍어는 평소보다 냄새가 더 강했어요. 발효가 많이 된 거였죠. 드시고 나서 몇 시간 뒤부터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어지럽기도 하고 숨쉬기도 힘들어지더라고요. 급히 병원으로 오셨는데 암모니아 중독이었어요. 홍어가 발효되면서 암모니아가 많이 생겼는데 그것 때문이었죠. 홍어는 독특한 생선이에요. 몸속에 요소라는 성분이 많아서 죽고 나면 그것이 암모니아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특유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적당히 발효된 홍어는 괜찮지만 너무 많이 발효되면 암모니아 농도가 위험할 정도로 높아져요. 젊을 때는 간과 신장이 건강해서 암모니아를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런 기능이 떨어지죠. 그래서 60세가 넘으면 홍어를 드실 때 더욱 조심해야 해요. 김승훈 할아버지는 며칠간 치료를 받으시고 회복하셨어요. 지금은 홍어를 드시기 전에 찬물에 담가서 암모니아를 빼고 드신다고 하세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분은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이영민 할아버지입니다. 68세이신데 낚시가 취미예요. 가끔 보고도 잡으시는데 직접 손질해서 드시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고를 드시고 나서 입술이 저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점점 온몸이 마비되더라고요. 말도 잘 안 나오고 숨쉬기도 힘들어졌어요. 가족들이 급히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모셨어요. 보고 독 중독이었습니다.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독성 물질 때문이었죠. 보고는 정말 위험한 생선입니다. 독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많은 분들이 과소평가해요. 보고 독은 열에도 죽지 않고 냉동해도 없어지지 않아요. 건조시켜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60세가 넘으면 절대 보고를 직접 손질하면 안 돼요. 전문 요리사가 손질한 것도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젊을 때는 해독 능력이 좋아서 조금의 독은 견딜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그렇지 않거든요. 이영민 할아버지는 응급치료를 받고 다행히 회복하셨어요. 하지만 며칠간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지내셨죠.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0세가 넘으면 어떤 해산물을 드시는 게 좋은지 알아보겠어요. 저는 중소형 생선을 추천합니다. 고등어, 갈치, 명태, 조기, 정어리 같은 것들이죠. 이런 생선들은 크기가 작아서 중금속이 적게 쌓여 있어요. 그러면서도 오메가3 지방산과 단백질은 풍부하죠. 혈관 건강에도 좋고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큰 생선일수록 수은 같은 중금속이 많이 쌓여 있어요. 참치, 상어, 황새치 같은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꼭 드시고 싶으시면 일주일에 한 번 작은 조각으로만 드세요. 조개류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굴, 피조개, 홍합, 바지락 같은 것들은 바이러스나 세균을 농축시킬 수 있거든요. 특히 여름철에는 가능하면 피하세요. 그럼 해산물을 안전하게 조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히 익혀 드시는 것입니다. 생선은 속까지 75도 이상으로 익혀야 해요. 조개류는 입이 벌어진 후에도 5분 이상 더 끓여야 합니다. 회나 초밥 같은 생선은 60세가 넘으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아무리 신선해도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젊을 때는 괜찮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위험해집니다. 신선도도 중요해요. 생선을 고를 때는 눈이 맑고 아가미가 선홍색이어야 해요. 비늘도 단단하게 붙어 있어야 하고요. 냄새도 비리지 않고 바다 냄새가 나야 합니다. 조개는 살아있는 것을 사세요. 죽은 조개는 세균이 급속히 번식할 수 있어요. 집에 가져와서도 빨리 조리하시고 오래 두지 마세요. 양도 조절해야 해요. 손바닥 크기의 생선 한 토막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에 2번 이하로 드시는 게 좋아요. 많이 드신다고 더 건강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조리도구도 중요해요. 해산물 전용 도마와 칼을 따로 준비하세요. 다른 음식과 섞여서 교차 오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사용하고 나서는 뜨거운 물과 세제로 깨끗이 씻어야 해요. 여름철에는 특히 조심하세요. 상온에 2시간 이상 두면 안 됩니다. 세균이 급속히 번식할 수 있어요. 사자마자 냉장고에 넣고 빨리 조리해서 드세요. 만약 해산물을 드시고 나서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한 복통이나 설사,
구토가 계속되면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특히 탈수 증상이 나타나면 더욱 위험해요. 입술이 마르고 소변량이 줄고 어지럽다면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해요. 입술이나 혀가 마비되거나 호흡이 곤란하다면 더욱 응급 상황입니다. 1분 1초가 중요해요.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응급실로 가세요. 병원에 갈 때는 드신 해산물을 조금 가져가세요. 의사가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얼마나 드셨는지도 메모해 두시고요. 억지로 토하게 하거나 지사제를 드시면 안 돼요. 오히려 독성 물질이 몸속에 더 오래 머물 수 있어요.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마시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가족분들도 함께 지켜보세요. 혼자 있을 때보다 가족이 함께 있으면 응급 상황에 15분 정도 빨리 대응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60세가 넘으면 해산물 섭취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해요. 젊을 때처럼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됩니다. 몸이 변했으니까 먹는 방식도 바뀌어야 하는 거죠. 굴, 참치, 피조개, 홍어, 보거 같은 위험한 해산물은 피하거나 각별히 조심하세요. 대신 고등어, 갈치, 명태 같은 중소형 생선을 드시는 게 좋아요. 항상 완전히 익혀서 드시고 신선한 것만 골라서 적당량만 드세요. 조리도구도 따로 쓰시고 여름철에는 더욱 주의하세요.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으로 가세요. 빨리 치료받을수록 회복도 빠르고 후유증도 적어요. 이런 작은 주의사항들만 지키신다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해산물의 영양을 즐기실 수 있어요. 해산물이 나쁜 음식이 아니거든요. 다만 나이에 맞게 현명하게 드시면 되는 거죠. 주변에 60세 이상 되신 가족이나 지인분들께도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알려주세요. 작은 지식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35년간 의사로 살면서 느낀 것은 예방이 치료보다 100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미리 알고 조심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